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보다 연봉 3배, 계약기간 3년 보장, 차량, 주택, 자녀학비 3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해주겠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이 LCD 시장을 지배하던 2010년대 중반, 중국 업체들은 이른바 333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에 있는 핵심 기술 인력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중국의 기술 유출 방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인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한국 업체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기업들이 충격먹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겐 대박 호재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출신 A씨는 4년 전 연봉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해 LCD 기판 설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중국행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말 돌연 이 회사로부터 더는 일할 수 없게 됐으니 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워달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A씨는 최근 국내로 돌아와 귀농을 준비 중입니다. LCD 시장 분야에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이 최근 현지의 한국 기술진 상당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LCD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했던 국내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호사구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LCD를 넘어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OLED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인재 기술 유출로 또다시 시장을 내주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 CSOT, HKC 등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한국 출신 임직원을 잇따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서 LCD 기판 설계, 생산을 맡았던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쫓아내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직 당시 3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했으나 중국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차없이 내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간 인력의 최후인 것인데요. 중국은 이들의 노하우에 힘입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전 세계 LCD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LCD 패널 생산 점유율은 70%를 넘어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OLED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18년 91.9%포인트에서 지난해 59.1%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의 시선은 국내 OLED 기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BOE에만 한국 출신 OLED 핵심 분야 기술진이 50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최근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 진출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생산 수율이 낮아 앞선 OLED 양산 노하우를 가진 국내 기술진 영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OLED의 경우 기술 난도가 높아 공정위 성패가 핵심 기술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미세한 노하우에 좌우됩니다.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BOE나 CSOT 같은 중국 기업은 한국 업체가 이직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자회사나 연구기관 등을 만들어 한국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로선 퇴사자가 실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는지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입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권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현장에서 최근 들어 우리의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OE 특허 침해를 바라보는 삼성의 시각이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BOE에 대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BOE 제소권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봐도 답이 나오는 사건으로 조만간 BOE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BOE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자 OLED 주요 고객사들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IT 기기에도 최근 OLED 채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의 스팀덱에 이어 닌텐도 역시 차세대 OLED 패널 공급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 BOE에서 공급받는 선택지도 염두에 뒀으나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삼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스팀덱과 닌텐도에서 삼성 OLED를 채택한 것을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보다 앞서 BOE의 뒤통수를 맞고 사기당한 애플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갈 OLED 업체 선정 당시 수급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BOE에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OE가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 등에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이폰 15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덕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에 탑재될 OLED 초도 물량을 단독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BOE는 결국 애플의 승인을 얻긴 했으나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3개월이나 늦게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애플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BOE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 중국 BOE가 아이폰 15용 패널 수율이 낮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초 업계에 따르면 BOE가 생산하는 아이폰 15 기본형 OLED 패널 수율은 현재 30% 정도이거나 그 이하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BOE는 아직까지도 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삼성의 OLED 수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아이폰 15에 500만 대의 패널을 공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밝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0만에서 300만 대의 패널밖에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목표 물량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현재 생산 공장을 아무리 돌려봐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공급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플러스는 기본형보다 화면 크기가 큰 만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난도도 높아집니다. 현재로선 BOE가 플러스용 패널 공급과 관련해 이달 애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수율은 기본형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BOE가 소화하지 못하는 패널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즉시 넘어가게 됩니다. 삼성은 아이폰 15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신형 아이폰 전 모델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LED 점유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독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DSCC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1%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BOE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으니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려서 물량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최근 BOE는 스촨성 청두에 630억 위안, 하나로 약 11조 원을 투자해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선정한 위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스촨성은 중국에서도 지진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규모 8.0의 스촨성 대지진은 중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7만여 명이 부상당한 역대급 지진인데요. 특히 청두시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도로 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복구가 덜 끝난 지역이 태반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BOE는 바로 그곳에 생산 라인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BOE는 이곳에 11조 원을 투입해 중소형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이폰 15 패널에 이어 애플 맥북, 아이패드 등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선점한 중소형 OLED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것입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패드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전면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플을 믿던 BOE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생산 능력 부족으로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 한국 업체들에게 물량이 전부 맡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BOE가 11조 원 규모로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패널의 수율이 30%밖에 나오지 않아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이 BOE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BOE는 수십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애플 결정으로 인해 선두주자인 한국 OLED의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추격해오던 중국 기업들로부터 한 걸음 달아나며 숨고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OLED 아이패드, 2025년에는 OLED 맥북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니케이는 애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 고급형 아이패드부터 OLED 도입을 차례로 시작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맥북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발맞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태블릿용 OLED 패널 대량 공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6세대 OLED 라인 증설에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르면 내년 2월 중 OLED 패널 공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공격적인 OLED 전환에 대한 초기 수혜는 국내 기업들이 받을 것이 유력합니다. BOE를 비롯해 아직 중국 기업들의 IT용 OLED 패널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아이패드 OLED 패널 규모를 1000만 대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6대4 정도 비율로 물량을 독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형 아이패드에는 고급 OLED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제품엔 유기 발광층을 2개로 쌓는 투스택 텐덤 OLED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텐덤 OLED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전장 사업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프리미엄 LCD인 미니 LED에 주력해오던 중국 기업들은 이번 애플 의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억 8,060만 달러 규모인 태블릿용 OLED 패널 시장은 내년 애플의 참전으로 17억 5,973만 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옴디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패권을 가를 관건은 초기 시장을 선점한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BOE의 최근 OLED 신규 투자의 30% 가까운 금액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돈을 수십조 쏟아붓고 한국의 핵심 인력들을 유출해가며 시장을 넘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워낙에 기술 격차가 커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기술 격차는 크지만 해가 지날수록 중국의 기술 탈취가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욱 보완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추가 신기술을 통한 시장 확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새로운 전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